안녕하세요.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녀교육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른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오랜만에 디아스포라 교육 콘텐츠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5탄 영국 편입니다. 오늘 패널로 모시는 부모님은요. 미국계 글로벌 은행에서 일하시는데 한국, 미국, 그리고 헝가리를 거쳐서 지금은 영국에 살고 있으십니다. 여기저기서 다 살아보니 아이 키우기에는 영국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 아실 수 있고요. 영국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존감과 문해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 흥미로운 비결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른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거기는 밤 시간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해외 생활 9년차 직장인이고요. 현재 미국계 글로벌 은행에서 기업 신용 리스크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5살 딸 아이를 가지고 있고 현재 런던에서 살고 있으며 남편 따라 지금 계속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는 돌아오실 예정이 없으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4개국에서 살았잖아요. 이제 예.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에서 5년, 그다음에 헝가리에서 2년, 그 영국에서 2년을 살아온 결과 런던이라면은 정착을 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런던에서 쭉 살지 않을까.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한데 차차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헝가리에서도 사셨는데 살아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교육적인 부분에서라든지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이런 건 정말 다르더라. 미국에 있을 때는 플로리다에 살았었는데 플로리다는 워낙 땅덩이도 넓고 이제 집값도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수영장 있는 아파트나 집들이 되게 많았는데 약간 휴양지에 사는 그런 느낌? 헝가리에 살 때는 저희가 여행을 정말 많이 했어요. 헝가리가 유럽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여행 다니기 너무 좋아서 차 끌고 이탈리아까지도 가고 아니면 독일,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이런 데 되게 많이 다녔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박물관, 미술관 같은 것도 세계적인 수준의 박물관, 미술관이고 프리미어리그 보러 가고 2층 버스를 타고 딱 지나가다 보면은 유럽의 낭만이 막 차오르는 그런 도시예요. 물가도 비싸고 살기도 좀 빡빡하지만 그런 낭만이 있어가지고 정말 매력적인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옮기게 된 거는 뭐 일부러 이렇게 옮긴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옮기게 된 부분이긴 한데 제일 큰 부분은 사실 의료인 부분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의료비가 너무 비싸고 저희가 예전에 그 1년 됐을 때 열이 엄청 올랐었는데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뭐 약도 안 주고 그냥 집에서 쉬어라. 이렇게 해놓고 거의 한 20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보험도 거의 뭐 100만 원씩 내는데 그래서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영국에 왔었을 때 정말 놀랐던 게 사실 한국 분들은 공감을 못 해요. 아이가 놀다가 다리가 삐끗해서 이제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을 갔는데 저희가 3시간을 기다렸어요. 3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다행히 그냥 삐끗해서 낫기는 했는데 엑스레이도 찍고 뭐 상담도 하고 했는데 무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놀래가지고 네. 뭐야 이거. 의료가 다 공짜야?" 이렇게 했는데 또 한 번은 아이가 이제 편도가 부어서 열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또 응급실도 급하게 갔죠. 그래서 이제 항생제 처방을 해 줬는데 약도 공짜예요. 근데 이제 약을 또 받으려면 1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 의료가 전부 다 공짜니까 너무 좋다. 근데 한국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한국이 진짜 최고의 의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놀랐던 거는 치과. 이제 아이가 신경치료를 해야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견적을 받으러 갔더니 그게 몇백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예. 저희가 공공병원에 갔어요. 네네.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최소 6개월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애가 지금 이빨이 썩어 있는데. 그래갖고 사립병원을 갔더니 최소 몇백만 원 정도 든다. 이게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이랑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 가서 치료받는 거 그게 더 싸겠다. 아, 그래서 당장 이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온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곳이 제일 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었을 때 의료 부분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인 부분도 있고 이번에 의료 때문에 또 저는 이제 '영국이 가장 아이한테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교육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국 교육도 받아보셨고, 헝가리에서도 교육기관에 보내보셨고, 이제 최종적으로 영국에 오셨는데요. 영국 교육, 이것이 다르다. 아마 해리포터를 다들 보셨을 건데 해리포터에 보면은 이렇게 막 뭐 슬리데린, 그리핀도르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막 대항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영국의 학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학교에 가보면 이제 반도 있지만 그거 외에 하우스로 나눠가지고 그린 하우스다, 레드 하우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특이한 거는 한 반의 친구들이 이렇게 배정이 되면은 그 친구들이 졸업할 때까지 쭉 같이 올라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만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반이 쭉 올라가고 아니면 뭐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반이 똑같이 올라가는 식이라서 장점이라고 하면은 친구들 간의 사이가 좋으면 평생 친구가 되는 거죠. 계속 아, 6년, 7년 계속 똑같이 지내니까. 근데 그렇겠네요. 단점이라면은 이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면 그럼 좀 약간 아이의 이제 인생이 좀 고달퍼질 수 있다? 아, 그런 게 좀 있는 것 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스마트폰, 노란 마켓 공부폰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공부폰이란 데이터와 와이파이 등 인터넷을 완벽하게 차단시켜주는 휴대폰을 얘기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5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한 학급의 절반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공부폰을 사용하면 자녀들이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고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겠죠.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길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첫 휴대폰으로 많이 구매한다고 하고요. 영어 사전, 영어 단어장, 두뇌 케어, 음악 케어 등 학업에 도움되는 기능까지 탑재돼 있어 고3 수험생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노란마켓에서 공부폰을 구매하면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실시간 아이 위치 확인이 가능한 삼성 갤럭시 태그 2 제품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술관이든지 이제 박물관이든지 대부분이 무료예요. 이제 테이트 브리튼이라고 뮤지엄을 갔었었는데 어떤 조각품이 있었었는데 아이가 이 조각품을 보고 앉아서 그리고 서서 그 조각품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보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든 이 작가가.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를 물어보는데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각 구도마다 내 입장에서는 다 다르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쓰인 재질들을 만져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게 어떤 것 같아 보이니? 뭐 밧줄인 것 같아 보이니? 아니면은 사다리 같아 보이니? 이제 그런 걸 계속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이 상상력에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한국도 똑같겠지만 각 미술관에 대부분 아이들이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뭐 연필이라든지 종이는 항상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미술관은 그냥 이젤이 있어요. 그 이젤이 있어서 애기든지 아니 어른이든지 뭐 잠깐 그림 그릴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로 이제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중들한테 진입장벽 없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걸 네. 통해서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었던 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처음에 좀 무서웠죠. 왜 갑자기 그냥 그 수레를 들고 오시면서 왜 멈추시지? 이제 이랬는데 스케치북을 갑자기 꺼내시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제 아이 보고 잠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돌이랑 꽃이랑 진흙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나오는 방법을요. 와, 그러더니 아이가 어딜 가든지 간에 돌멩이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는 꽃을 보고 색칠을 한다거나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었던 부분은 그런 미술품을 보고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그 미술품을 저희가 뭐 사진을 찍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네. 다시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린다던가 뭐 잘 그리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교육적인 효과들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이 이제 세계적인 작품들이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술 시간에 공부할 때는 그냥 사진으로 보잖아요. 여기서는 그걸 보고 바로 이제 박물관에 가서 실제 작품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야,
그리고 영국 교육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되게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을 되게 중시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되게 약간 깜짝 놀랐던 게 어렸을 때부터 좀 특징적으로 연극을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가르치거든요. 저희 아이가 3살 때부터 이제 연극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3살 아이 그 대사도 못 외우는 아이한테 이제 연극을 가르쳐요. 그래서 뭐 대사 한 줄이라도 아니면 한두 줄이라도 해갖고 뭐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이제 4살 정도 되니까 좀 더 약간 본격적으로 대사도 막 길어지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뮤지컬 같은 그 연극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그 여기서 되게 유명한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은 그 대부분이 되게 좋은 학교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 미스터 빈 아시죠? 미스터 빈. 굉장히 유명한 학교를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옥스포드 나왔다고 들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연극을 많이 가르치는 게 나중에 커서도 되게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기르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연극을 하는 게 왜 자존감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자기 표현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연극을 할 때 클럽을 이제 보내면은 그냥 단순하게 대사를 외우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기분을 표현하는 방법, 뭐 학교에서 드라마 클래스가 별도로 있고요. 드라마 기본이에요. 드라마가 네. 정규 수업이에요. 정규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뭐 드라마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학금들은 있겠지만 드라마로 이제 장학금까지 받는 것도 있고 일단은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그 연극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아이들한테 한 파트씩 한 파트씩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50명, 뭐 60명이 있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뭐 2줄이든 3줄이든 큰 소리로 말하는 걸 해요. 네. 이거를 아무도 떨지 않고 했었어요. 지금 나이에. 그게 연습을 많이 해서도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떨지 않고 청중들한테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셈블리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학기가 이제 끝나기 전, 한 텀이 끝나기 전에 꼭 아이들이 그런 공연들을 해요. 그래서 최소 아이들한테 2줄 이상 아니면 뭐 많게는 5줄까지도 더 길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파트들을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노래, 뭐 율동 이런 것들을 다 따라해서 그날 보여주고요. 그리고 별도로 드라마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는 뭐 부모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시작하기도 하고요.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틸다를 스크립트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노래 4개 정도 외워야 되고 그리고 대사가 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대사가 좀 많기는 해요. 이렇게 20개 정도? 근데 이거를 얘가 모든 거를 잘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연습을 해서 청중들 앞에서 그냥 자신감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하라 이런 건데 My mommy says I'm a miracle. My daddy says I'm a special little guy.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했었었고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뭐 장래 희망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 선생님하고 면담을 할 때 선생님이 이제 아이 평가서를 같은 걸 써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 growth mindset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딱 물어봤더니 애가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 아 괜찮아 이러고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가 약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키워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약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집에서 네. 어떻게 해주라던가요? 되게 간단하고 되게 어이없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은 약간 스트레스 받아갖고 뭐 더 이상 안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한 방법은 아빠가 실수하는 걸 보여줘요. 엄마 아빠가 실수를 했는데 아 괜찮아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은 아이가 그로스 마인드셋을 배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막 실제로 해봤어요. 뭐 공놀이를 하는데 일부러 공을 막 못 받는다던가 뭐 손으로 받아야 되는데 뭐 머리로 받는다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니 일단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게 실제로 보이니까 아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도 실수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애한테는 좀 위안이 되나 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자유롭게 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되게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문해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저희 이제 학교에서 애 뭐 공부하는 걸 보면은 거의 한 60, 70% 정도는
그냥 읽기 수업, 뭐 읽기 쓰기 이런 거를 굉장히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도 제가 보니까 딱 하는 게 이제 읽기 정말 문해력 관련된 교육하고 수학 딱 두 가지만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다른 과목들도 하긴 하는데 두 가지를 굉장히 집중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해력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초 체력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영국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영국 친구들이 문해력이 진짜 훌륭해요. 자기들 나라 말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미국에서도 살아봤잖아요. 미국 애들에 비해서 문자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남다르고 그다음에 그래요.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확한 단어를 딱 정확한 시점에 쓰는 걸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뭐 그런 친구들만 만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문해력을 강조하는 교육이 나중에 커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문화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다양성을 좀 중시한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5살인데도 뭐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던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막 하루 와가지고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도 학교에서 배웠다고 그러면서 뭐 이런 나이에도 막 민주주의 같은 가치를 가르친다. 그리고 뭐 이슬람 행사인 뭐 라마단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인도 축제인 뭐 디왈리, 뭐 중국의 뭐 뉴이어 같은 이런 거에서도 많이 가르치는 거 보면은 다양성을 되게 중시하는 것 같다. 영국에 정착하시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네. 돌아오셔도 이 교육 인사이트는 가져가고 싶다라는 측면으로 음. 키워드를 하나 꼽아 주실까요? 일단은 자존감이 아닐까 싶어요. 이 아이가 이제 크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항상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힘든 일도 겪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자존감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다면은 훨씬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렸을 때 뭐 공부를 무조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 행복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돈만 추구한다던가 뭐 성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은 어떠세요? 아마 좀 많이 그리울 것 같은 부분이 공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영국 오기 전에요. 뭐 신사의 나라 보통 그냥 저희가 그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빌딩이 엄청 많고 그냥 뉴욕 같은 느낌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공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공원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항상 뛰어다니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자유롭게 그냥 흙을 만지고 그리고 곤충들을 만지고 이런 자연스러운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그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인위적이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습득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아마 그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두 분 따뜻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